어저께 나온 기사가 이제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한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도가 거절했다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러우 전쟁의 그 균형이 좀 분명하게 무너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두 나라 간의 그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나도 그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. 음.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은 그 작년 기준으로 2024년에 인도의 그 원유 수입의 그 35%가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21년도 그러니까 22년 2월에 러우 전쟁이 발발한 거 아니에요? 근데 21년도에는 그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.5%였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 장난감이나 왕구류 같은 그 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그 품목이 아니고,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로 봤을 때 제일 큰 게 원유 사업인데, 이 그 국가 산업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그 핵심 자원에 이 정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거 엄청난 겁니다, 진짜로. 근데 엄청난 거예요. 음.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제재를 동반한 어떤 일종의 그 위협을 지금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 인도가 계속 거절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? 음?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은 좀 이거 굉장히 좀 흐뭇하게 보겠죠. 예, 두 나라 간에 이제 관계가 좀 껄끄러우니까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이게 뭐 한숨 이제 돌린 셈이 됐는데 사실은 근데 인도가 그 지금 시점에서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그 어떤 그 핵심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본이나 그 한국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하고 체급 차이가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, 이게. 그러니까 이 서로 그 독자적으로 그 중국을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이게 그 공조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그 미국이 지금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. 음, 음.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취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? 음. 근데 이 양반이 취임한 직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너무 이게 싸움을 많이 걸고 다녔어요. 이 양반이.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뭐 이란이나 뭐 이제 뭐 중국 같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적성 국가라고 여겨지는 나라들을 한테 뭐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. 근데 이 전통적인 그 우방이라고 여겨지는 뭐 캐나다, 무슨 뭐 멕시코 이런 나라를 뭐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물론이고 그런 나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 굉장히 이거 좀 많이 나간 거란 말이지. 이게 선을 넘은 겁니다, 사실은 이게. 음.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.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성장한 시기는 이 한참 전에 지난 거고 이게 지금 그 시기를 한참 지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좀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냐는 조금 이게 그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음.
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향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. 이게 방향 자체는 맞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동맹국들하고의 관계까지도 이제 그 재정립을 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 수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, 이 양반이. 너무 많이 나갔어. 너무 많이 나갔어. 어. 음. 근데 이제 그 이 양반이 저기 인도한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.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말에 나온 건데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? 열흘 전에 나온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뭐 37%다. 뭐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.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으니까는 이 석유 산업의 그 지지층에 그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캐스팅 보트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, 이 양반들이, 이 사람들이. 음. 그러니까 그 석유 산업은, 그 원유 산업은 사실 그 트럼프의 지지층 형성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한 부분이요.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주요 이제 원유 생산주 뭐 얘기를 하면은 뭐 텍사스, 뭐 오클라호마, 어? 뭐죠? 뉴멕시코, 뭐 노스다코타 이런 데 아니에요? 음. 어. 근데 저기 이번 그 대선에서만 봐도 그 여기 그 이 해당 주들이 대부분 그 트럼프를 지지를 했죠. 아, 물론 이제 뉴멕시코는 그 민주당 쪽으로 갔어요. 근데 이제 뉴멕시코를 제외한 이 주요 그 원유 생산주들은 다 트럼프 지지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원유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2000년대 후반에 그 셰일 혁명이 그 일어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우디산 원유 수입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참고로 그 최근 그 미국에서 사우디로부터 들여오는 그 원유 수입은 그 사우디의 총 수출의 한 5% 정도가 됩니다, 이게. 음.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사우디가 중국에 더 경제적으로 밀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, 이게.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원유 뭐 저기 그 생산 판매라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체 국가의 그 수입 측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 GDP의 뭐 30%, 뭐 정부 수입의 뭐 50%, 수출의 뭐 60%뭐 이러니까는 그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게. 음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뭐가 있냐면은,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평시라면 모르겠는데, 이게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을 뭐 말하기는 어렵겠지만,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건곤일척의 뭐 승부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음. 근데 그러한 그 이벤트를 앞두고서 자신이 영향력을 이렇게 크게 넓혀가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정세 불안정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. 음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사우디하고 이란 간의 관계의 어떤 그 연결, 그런 것들을 더욱더 그 긴밀히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중국이 그걸 원하니까요. 중국이 그걸 원하죠. 어,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우디의 그 와하브파를 그 위시로 한 그 순위 근본주의 쪽 그 세력에 그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이게 표면화가 될 수가 있어요, 이게. 그러면은 그 사우디의 어떤 그 국내 그 정치의 그 형세라는 것이 굉장히 그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.